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역시 아주 중요한 미국 주간 실업지표가 나왔습니다. 힌트가 있었는데 방향이 서로 좀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주 연속 줄어들면서 다시 노란색 선 4주 이동평균치 밑으로 내려섰습니다. 다시 늘어나나 걱정했는데 일주일 동안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 수가 이제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냥 보기만 해도 실업자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가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결과가 바로 이 연속 실업수당 신청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주간 들어서 예상과 달리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는 최근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보시다시피 들쭉날쭉합니다. 실업자가 일방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일단은 사라져 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 자체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꾸준히 빠르게 줄면 좋은 건데 지금 4월, 5월, 6월 석 달 연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초과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6월 고용지표도 4월과 5월에 이어서 석 달 연속해서 실망감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분포입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56만 명쯤 늘었을 거라는 사람부터 80만 명 급증했을 거라는 사람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전망범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72만 명입니다. 이걸 보통 시장 예상치라고 치죠.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80만 명으로 보는 이코노미스트 수가 73명 중에서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교적 낮은 숫자를 제시한 이코노미스트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값인 72만 명이 그리 대단히 많은 공감을 얻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번 고용지표 역시 좋게 나와서 놀랄 가능성과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함께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금융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휴장입니다. 3일 연휴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테이퍼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지표죠.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JP모건의 분석을 블룸버그가 소개한 것입니다. 노란색 막대는 보통의 고용지표 발표날, 흰색 막대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의 고용지표 발표 날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시장 유동성이 낮아져서 사자 팔자 효과가 촘촘하지 않고 대기 물량도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특히 발표 뒤 1시간 동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지표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밤사이에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둔화됐습니다. 50을 넘으면은 업황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수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60을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입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의 정점은 지난 듯한 흐름입니다. 이번 ISM 지수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크게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고용지수입니다. 이번에 기준선 50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고용 확장세가 계속 둔화하더니 결국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절절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가격 지수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중간재를 구매하는 비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결국 1979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1979년이 언젠가 하면은 이란 혁명이 발생하고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지수는 6개월 연속해서 무려 8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산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기업은 자기 마진으로 녹여야겠죠. 생산을 늘려도 그렇다면 별로 남는 게 없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유가가 뜀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밤사이 원유 감산 동맹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뛰니까 감산 규모를 줄이기로 산유량을 늘리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8월부터 매달 해서 일평균 4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장 모자라는 게 300만 배럴인데 40만 배럴로는 턱도 없다는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흰색 선은 오펙 회원국들의 산유량입니다. 노란색 선은 생산 능력입니다. 대량 감산을 해서 생산 능력이 많이 남는 상태인데 가동에 소극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돈값을 정하는 연준, 중앙은행들도 좀 더 긴장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